제가 오늘 정통화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네. 안철수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출마를 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100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이준석 의원과 최근에 많이 가까운 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많이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옆에서 들었는데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마지막 주제 이거는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예리한 이제 정치 평론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뭐 이제 지방선거 이제 뭐 판이 뒤집힌다 뭐 이제 이런 지방선거 판세 분석이에요. 사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의 여야가 지금 가장 사활을 걸고 있죠. 지금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씀하신 대로 대항마가 민주당에서 적절치 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제 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막 뭐 아까 뭐 김민석 차출론도 나오고 여기저기 외부 인사 양임론도 나오고 막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특히 이제 집값이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또 경기도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그래서 보수화가 강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판세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울시장 사실 이렇게 그 녹록한 부분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못해 그 지레 겁을 먹고 여기는 무조건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이제 뭐 5번째 도전을 거의 이제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희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한강버스 한강 택시 네. 버스 수상버스 네.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띄우자마자 바로 한 달 동안 또 좀 정비 들어가는 네. 그래가지고 그 버스라는 것이 정시성이 있어야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건데 뭐 지금 출고되자마자 바로 저희 그 입고가 다시 됐다 그런다면 이용 못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저건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서울의 집값 얘기도 나오시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서울 집값에 대해서 지난 그 1월 달인가요? 오 시장님께서 이거 저기 그 잘못 규제를 토어제 토지 그 허가제를 갖다가 잘못 건드시는 바람에 상당히 집값이 요동쳤던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해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후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죠. 그 후보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낼 것인가, 역량을 모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당의 이제 이 전략과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짚으면 오세훈 시장이 그 토어제를 확대하는 바람에 뭐 어떻게 됐다. 줄였다가 확대했죠. 그렇게 됐잖아요. 네.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건데 그거보다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줄였잖아요. 이게 처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보면은 6억으로도 살 수 있는 집으로 수요가 몰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오르니까 그보다 조금 큰 집이 더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오르죠. 네. 공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공급 대책은 결국은 정부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울은 훨씬 더 예민할 겁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간과하고 있다면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오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실 거면 그 인물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서울시장 5번째 나가는 거거든요.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대선 후보급 아니면 이기가 어려울 텐데 민주당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토호제 한강버스 이거 가지고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 또한 정무적 판단 기능에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걱정하는 건 아닌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서울과 부산은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산 지난번에 대선 때 김문수 후보 51%나 나왔고 18개 중에 17개 의석을 우리가 갖고 있어. 박형준 시장 3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재수라는 분이 강력하죠. 3선 유일한 민주당에서 부산 의원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3선을 하고 있고
해수부 장관인데 그 해수부가 어떤 해수부냐? 부산으로 이동한 맞습니다. 해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나가야 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적어도 집권 직후에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 정도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또 민주당세가 요즘 또 높아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이전 이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찬성으로 선회를 했죠. 그래서 부산 민심을 고려해서 근데 지금 부산에서 유일하게 현역을 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 사실 이제 어려운 지역인데 개인기로 돌파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강력한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박형준 시장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민주당 내에서는 판세 분석도 있고 한데 부산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도 저희가 뭐 지금 현재로서 그 유리하다, 그러니까 앞서고 있다. 뭐 당연히 저희가 여론조사는 잘 나오더라고요. 뭐 아니 여론조사 잘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그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방선거에 상당히 이제 그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성과, 이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뭐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또는 부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의 아성이고 철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역량을 조금 결집시켜야 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뭐 서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전에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토부에서 이번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발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번 12월 달에 이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때까지 양 당이 어떤 전략들을 수립하느냐 그리고 인물들도 충분하게 좀 영입할 부분 영입해야 되고 또 당내에 있는 인사들도 몸을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시기가 요 10월, 11월, 12월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면 경기도 같은 부분은 특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이제 판세 기사를 쓸 때 항상 이제 거론되는 후보들을 쓰는데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는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거론은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오늘 정통화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 갑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분 경기지사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출마를 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100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이준석 의원과 최근에 많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많이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옆에서 들었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저희 당에 오신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정치 시작하시니까 15년 정도 됐는데 여러 이제 곡절을 겪으셨는데 지금 지난번 전당대회 보면 4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에서 그렇게 정면으로 하는 거로는 더 이상 활로를 찾기 어려우니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갔다가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을 아마 모색하시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요. 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그 다음 대선까지가 기간이 똑같아요. 그 날짜가 똑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6월 3일에 똑같이 하잖아요. 26년 지방선거가 올해 6월 3일 대선하고 날짜가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은 때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당선되는 뭐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대선 꿈꾸는 분이라면 4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다가 거의 끄트머리에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사퇴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가도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직이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죠. 그 이준석 의원도 사실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이제 서로 교통 정리를 해서 안철수 의원으로. 근데 이준석 의원은 저희 당이 아니에요. 당이 다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당이 달라요. 이렇게 안철수 의원의 또 경기지사 출마 선거 연대 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선거 연대가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얘기는 아닌데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개인적인 연대. 아까 개인적인 연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준석 의원 만난다. 저희 당 당대표는 장동혁이에요. 어쨌든 추나 대전을 볼 수 없는 것? 그는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랑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강훈식 비서실장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충남에서 3선을 하신 정도의 분이 비서실장 몇 개월 했다고 서울시장, 그는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는 인지상정입니다. 대전에 대해서 뭔 대전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김재원 최고께서 상당히 유력하게 말씀을,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께서는 그 불출마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지만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그런 그 나경원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유력하게 말씀 주셨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당 전체 지도부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왜 여기도 공격 한번 하시죠?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갖고 해가 그런데 그는 제가 김준욱 대변인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이분이 잘 모르겠어요. 김 대변인이 한 건 아닌데 왜? 전달해 주세요. 거기 너무 이상해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뭐 또 한동훈 대표 이제 또 행보가 또 이제 궁금한데 지선에서 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각종 뭐 광역단체장 얘기도 있고 뭐 얘기들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본인의 선택이죠. 뭐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한 번도 공직선거 나가서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뭐 당에서 그때 상황이 돼서 뭐 요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 가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유동적이고 이제 한간에서 뭐 인천 계양을 나가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계양에는 저희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강력한 분이 출마 선언을 거의 한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뭐 서울시장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오세훈 시장이라는 분이 현직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현직으로 뭐 당협위원장이 있거나 이런 데를 막 가서 당대표 했다는 사람이 막 눌러가지고 그걸 뺐거나 이런 식의 정치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당에서 뭔가 요청이 있을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아무런 전제 조건도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걸 두고도 만약에 나온다면 뭐 그런 것도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은 사실상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출마할 곳이 없고 또 내년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몇 곳이 있을 텐데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를 본다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 주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입지를 다시 세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한동안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좀 답답한 시간을 좀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답답할 게 뭐 있나요? 내년에는 재보궐선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광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사태를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재보궐선거 있다 하더라도 27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개는 확정이에요. 인천 계양, 충남 아산을, 계양을, 충남 아산을 요 2개 정도. 그래서 거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골치 아프겠죠. 누굴 내보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가 뭐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상황은 계속 바뀔 테니 앞으로 8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변할 거다. 뭐 저희 당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